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구식 쓰레기. 버려야죠. 며느리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분리수거장이었어요. 라디오가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쿵. 진공관이 산산조각 났어요. 한세은은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40년 경력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밤새 만든 거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한결이었어요. 라디오 잘 받았어. 고마워 엄마. 방금 버린 걸 봤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68 여자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음조차 사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은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오래된 골목에서 라디오 수리점을 운영했습니다. 40년 동안요. 하지만 이제 그만둬야 해요. 재개발이 결정됐거든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벨이 딸랑거렸어요. 낡은 소리였습니다. 선반에는 라디오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맡기고 안 가져간 것들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한결이었습니다. 37이에요. IT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왔구나.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다니까. 한결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40년이나 하셨네요. 그러게.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응. 저는 대답하고 계속 라디오를 닦았습니다. 한결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옛날 거네요. 50년 됐어. 내 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아버지요? 응. 돌아가시기 전에. 한결은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이사 날짜 잡으셨어요? 다음 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작은 원룸 얻었어. 근처에. 원룸이요? 왜요?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해? 하지만. 괜찮아. 넓은 데 있어봤자 쓸쓸하기만 해. 한결은 말을 잃었어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너희도 바쁜데 무슨. 며느리도 불편할 거고. 유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했어요. 어머니. 가봐. 회사 일 바쁘잖아. 하지만. 가라니까. 한결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가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긴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키웠습니다. 아들을요. 낮에는 가게를 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결이를 대학 보내야 했으니까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한결이는 잘 됐습니다.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을 해요. 성공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는 낯설었습니다. 명절에만 보는 사이였어요. 저는 선반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남편 것이었어요. 켜봤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라디오는 계속 노래를 틀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짐센터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니, 여기 맡기세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삶이 박스 몇 개에 담겼어요. 라디오들, 옷까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한결이 또 왔어요. 옆에는 며느리 유나가 있었습니다. 35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괜찮아. 다 했어. 유나는 미소 지었지만 어색해 보였어요.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불편한 사이였어요. 며느리가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설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 집으로 안 오실 거예요? 한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안 가. 너희끼리 살아. 하지만 혼자 사시면 혼자가 편해. 어머니, 됐어. 이제 그만하자. 한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새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5평도 안 됐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라디오를 선반에 놓았어요. 사진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한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대학 합격 통지서. 모두 간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골목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를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한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너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집이었으니까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결이가 어렸을 때요.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 최고. 한결이는 항상 웃었어요. 밝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았어요.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아들이 바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노래를 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를요. 저는 잊혔습니다. 아들에게도 세상에게도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서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계속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도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한결이는 바빴어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고마웠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결이에게 선물을 만들어주기로요. 작업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쓰던 도구들이었어요. 라디오 부품들도 꺼냈습니다. 밤새 작업했어요. 진공관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조립했어요. 40년 경력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완성했을 때 뿌듯했어요. 예쁜 나무 케이스였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녹음한 파일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결이가 10살 때 녹음한 거였어요. 한결아, 아빠야. 잘 크고 있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 아빠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남았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라디오에 넣었어요. 한결이가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라디오를 들고 한결이 집으로 갔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어요.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 집에 가요. 1500이요. 성함이? 한세은.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이 안 되네요. 그럼 어떡해요? 방문 약속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깜짝 선물하려고. 그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인데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난감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한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아, 엄마야. 내 집 앞인데 들어갈 수 없네. 전화 좀 받아. 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무거운 라디오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녁에 한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오늘 내 집에 갔었어. 네? 왜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깜짝 선물하려고 했어. 근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 아, 비밀번호 바꿨거든요. 죄송해요. 그래. 무슨 일이셨어요? 선물 줄 게 있어서. 선물이요? 뭔데요? 라디오 만들었어. 내 아버지 목소리 담긴 거.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목소리요? 응. 내가 10살 때 녹음한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응. 주고 싶어서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받을게요. 언제? 이번 주말에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했어요. 이번 주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결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아, 주말 된다고 하지 않았니?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유나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한결이가 입원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입원? 네.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 때문에요. 어디야?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이요. 지금 갈게.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결이가 쓰러졌다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원실을 찾았어요. 한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결아. 어머니. 한결이가 눈을 떴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유나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연락이 늦었어요. 무슨 일이야? 과로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예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심각해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일은 당연히 못 하시고요. 얼마나요?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해요. 한 달. 저는 한결이를 봤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몰랐습니다. 결아, 왜 말 안 했니?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쓰러질 정도면.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내가 있을게. 하지만. 됐어. 내가 엄마야.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결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 걱정 마. 한결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저는 몰랐습니다. 바쁘다고만 생각했지 힘들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날 밤 병원에 남았습니다.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결이를 봤어요. IV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아들을 위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뭐든지요.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왔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조금.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됐어. 내가 있을게. 하지만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유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응? 한결이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무슨 일인데? 투자가 끊겼대요. 자금이 부족해서. 얼마나? 2억이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2억.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한결이도 고민 중이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바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한결이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결이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한결아, 무리하지 마. 힘들면 쉬어. 너 보험에 입원 일당도 넉넉히 넣어놔서 좀 더 쉬어도 돼. 괜찮아요, 어머니. 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의사가 괜찮다니까요. 한결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밤 라디오를 봤습니다. 아직 한결이에게 주지 못한 거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라디오. 아들에게 꼭 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결이 집에 가기로요. 이번엔 미리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갈게. 라디오 줄게.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곤란해요. 집에 손님이 와요. 누구? 투자자들이요. 회사 일로요. 그럼 내일? 내일도 바빠요. 다음 주에 제가 갈게요. 다음 주. 또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결이 집에 손님이 온다고 했죠. 투자자들이요. 중요한 자리일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좀 있었어요.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결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어요. 김밥도 쌌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완성하고 보니 뿌듯했습니다. 한결이가 좋아하겠지. 도시락을 싸서 라디오와 함께 가방에 넣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아마 모임이 끝날 시간일 거예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한결이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쳤어요. 경비원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들 집이요. 연락하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1502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니,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유나였어요. 나야, 유나. 엄마야. 어머님? 응. 문 좀 열어줘. 음식 만들어 왔어. 어머님. 지금은 좀. 곧 가볼게. 음식만 두고 갈게. 아니, 어머님.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왜? 손님 있다며? 네. 저희 지금 투자자 모임이라고요. 알아. 그래서 음식 만들어 온 거야. 대접하라고. 어머님 필요 없어요. 뭐?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 음식은.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음식은 뭐? 필요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나야, 문 좀 열어줘. 잠깐만이라도. 안 돼요, 어머님. 지금은 정말 곤란해요. 라디오만 두고 갈게. 한결이 선물인데. 문 앞에 두세요. 나중에 제가 가져갈게요. 뭐? 문 앞에 두시라고요. 하지만 다음에 오세요. 미리 연락하시고요. 딱. 인터폰이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건배.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한결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라디오도 꺼냈어요. 함께 놓았습니다. 한결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만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추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결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유나한테 들었어요. 왜 연락 없이 오셨어요? 미안해.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손님 온다고. 알아. 그래서 음식 만들어 갔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한결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결아.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뭘? 이러지 마세요. 저 바빠요. 회사 일로 정신 없어요. 알아. 그래서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방해예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 힘들어요. 결아. 엄마가. 됐어요. 집에 가세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해라고요. 제가 방해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파트를 뒤돌아봤어요. 15층 어딘가에 한결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어요. 방해니까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저는 고립됐습니다. 아들에게서요. 며느리에게서요. 세상에서요. 문 앞에 남겨진 음식처럼요. 라디오처럼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한결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방해예요. 저는 방해였어요. 40년간 아들을 키웠는데요. 모든 걸 바쳤는데요. 이제 방해였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완전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결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라디오는 받았을까요? 음식은 먹었을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결이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아파트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문득 차 한 대가 눈에 띄었어요. 한결이 차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왜 차가 밖에 있을까요? 한결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유나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유나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유나가 들고 있던 건 비닐봉지였습니다. 큰 봉지였어요. 분리수거장에 도착한 유나. 봉지를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라디오였어요. 제가 만든 진공관 라디오였습니다. 이런 구식 쓰레기. 유나가 중얼거렸어요.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쿵. 라디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무 케이스가 깨졌습니다. 안에 있던 진공관이 튀어나왔어요. 반짝이던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USB도 떨어졌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거였습니다. 유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도시락통도 꺼냈습니다. 음식은 그대로였어요. 먹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것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섰어요. 라디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진공관, 부서진 나무 케이스, USB, 40년 경력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밤새 만든 거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디오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USB를 주워들었습니다. 다행히 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디오는 망가졌습니다. 영원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야 했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사치였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결이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라디오 잘 받았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라디오요. 정말 감사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유나가 버린 걸 봤어요. 그래. 아버지 목소리도 들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응. 그럼 일 좀 하고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에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라디오 조각들을 주워 담았어요.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USB도 넣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비닐봉지를 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지를 바라봤어요. 부서진 라디오. 부서진 제 마음. 똑같았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세은 씨? 저 박미경이에요. 미경이? 옛날 친구였어요.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나 다음 주에 동창회 하는데 올래? 동창회? 응. 우리 고등학교 50주년이래. 다들 모인대. 저는 망설였어요. 나 갈 수 있을까? 왜 못 가? 당연히 와야지. 그래. 갈게. 좋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창회. 오랜만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이 상태로요.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늙었어요. 많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요. 쏟아졌어요. 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40년을 바쳤어요. 아들을 위해요. 하지만 아들은 저를 거짓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울었어요. 한참을요. 목이 쉴 때까지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붉어진 눈, 축 처진 얼굴.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이었어요. 다시 일어서겠다.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결심했어요. 바뀌기로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로요. 동창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로요. 제 인생을 살기로요. 아들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비닐봉지를 들었어요. 부서진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 가, 여보.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인생 살아볼게.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과거였어요.
이제 놓아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갔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동창회 날짜를 적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저는 바뀔 거예요. 완전히요. 더 이상 잊히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크게요. 당당하게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작업실에 있었어요. 첫 라디오를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부품 맞아? 남편이 물었어요. 응, 맞아. 저는 진공관을 건넸습니다. 함께 조립했어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성했을 때 남편이 웃었어요. 우리 작품이네. 그러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어요. 101.5MHz.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듣고 있어? 남편이 물었어요. 응. 이 주파수 기억해. 101.5. 왜? 만약 우리가 헤어져도 이 주파수로 서로를 찾자.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헤어질 리 없잖아. 그래도. 약속해. 알았어. 약속할게. 우리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어요.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가 왔어요. 한결이가 10살 때였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결아, 왜 울어? 아빠가 보고 싶어. 남편은 며칠 전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아빠 곧 올 거야. 정말? 응. 약속해. 저는 한결이에게 이어폰을 씌웠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101.5MHz로 맞췄습니다. 들어봐. 아빠가 좋아하던 주파수야. 이게 뭔데? 신호야. 아빠랑 우리를 연결하는 신호. 정말? 응. 이 주파수로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 한결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 들려. 그래? 응. 아빠가 사랑한대. 저는 한결이를 안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라디오가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결이는 또 울었어요. 저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101.5MHz. 아빠가 여기 있어. 항상. 정말? 응. 이 주파수로. 한결이는 라디오를 안고 잤어요. 매일 밤요. 한 달 동안요. 라디오는 가족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랑의 매개체였어요. 우리를 연결하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결이는 그 모든 과거를 버렸어요. 불필요한 잡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식 쓰레기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라디오를 안고 자는 사진이었어요. 10살 때요. 아이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라디오를 꼭 안고 있었어요. 결아. 저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너 기억하니? 하지만 아들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과거니까요. 쓸모없는 거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요. 희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됐어요. 서로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니었어요. 저만 주었습니다. 한결이는 받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요.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어요. 과거였습니다. 이제 놓아줄 시간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제 인생을요. 라디오 없이도요. 아들 없이도요. 혼자서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강했으니까요. 40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다시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였어요.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다림질을 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새로운 시작을요. 과거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희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사랑은 서로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 이제 그 교훈을 쓸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요. 동창회 날이 왔습니다.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말했어요. 나 괜찮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은이, 미경이, 박미경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이야. 50년 만이네. 그러게. 다른 동창들도 인사했어요.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늙었어요. 저처럼요. 세은아,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럭저럭. 아들은 잘 크고? 응. 사업 잘하고 있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한결이는 성공했으니까요. 남편은 돌아가셨어. 30년 전에.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괜찮아. 익숙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야기가 오갔어요. 나는 손주가 5이야. 나는 작년에 은퇴했어. 우리 애들이 잘해줘서 편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은아, 너는 어떻게 지내?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나? 혼자 살아. 아들이랑 안 살아? 응. 왜? 그냥. 편해서. 미경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식사 후 저는 미경과 걸었습니다. 근처 공원이었어요. 세은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응. 뭔데?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한결이가 쓰러진 것, 투자가 끊긴 것, 라디오를 버린 것, 거짓말한 것. 미경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니, 뭔가 바꾸고 싶어. 그럼 바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 아들 말고. 미경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요.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어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를 팔고 산 집이었어요. 2억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한결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제가 죽으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 인생을 버린 건 너희지만 난 나를 버리지 않겠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기로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여기요? 네. 금매세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어요. 2억에요. 저는 그 돈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뭘 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시골 매물을 봤습니다. 작은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라디오 공동체 센터 마이너스 매물.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10년간 방치됐대요. 하지만 저는 관심이 갔어요. 전화했습니다. 여기 아직 안 팔렸나요? 네, 아직이요.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다음 날 시골로 갔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건물을 찾았습니다. 허름했어요. 페인트가 벗겨졌고 창문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보였어요. 라디오 공동체 센터.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라디오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뭐 했던 곳이에요? 부동산 직원이 대답했어요.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라디오 듣던 곳이래요. 공동체 센터였죠. 지금은 주인이 돌아가시고 방치됐어요. 10년 됐대요. 얼마예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괜찮았어요. 고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살게요. 정말요? 네.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건물은 제 것이 됐어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먼지를 털고 유리를 닦았어요.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건물이 깨끗해졌어요. 라디오들도 수리했습니다. 오래된 기술이 빛을 발했어요. 40년 경력이었으니까요. 모두 고쳤습니다. 켜봤어요. 지지직. 그리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됐어. 혼자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간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세은 라디오 공동체 센터. 내 이름을 걸었습니다. 당당하게요. 개업날.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 다시 열었네요. 네. 제가 샀어요. 오랜만이네요. 옛날 생각나요. 그러시죠? 자주 오세요.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저녁에 한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집에 없으시던데요. 응. 나 이사했어. 이사요? 어디로요? 시골. 시골? 왜요? 여기서 살기로 했어. 갑자기요? 응. 라디오 센터 샀어. 운영하기로 했어. 한결이는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무슨 돈으로요? 집 팔았어. 뭐? 내 집 팔았어. 내 돈으로 산 거야. 그 집. 제가 물려받을. 내가? 왜? 당연히. 저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 당연해? 어머니, 너한테 줄 거 없어. 내가 쓸 거야. 어머니, 내 인생을 버린 건 너이지만 난 나를 버리지 않겠다. 한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내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게.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시골 풍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101.5MHz. 남편이 좋아하던 주파수였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혼자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하고 있다는 걸요.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제게 있었어요. 한결이는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자리를 잡았어요.
매일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학생도 왔고 고등학생도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그래? 자주 와. 네. 저는 라디오를 수리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이 라디오 고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물었습니다. 볼게요. 받아서 확인했어요. 진공관이 나갔더라고요. 고칠 수 있어요. 이틀이면 돼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라디오를 수리하는 건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요즘 외로워서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 다 도시로 갔어요. 그러시구나. 여기 오면 좋아요. 사람들 보니까. 자주 오세요. 네. 저는 이해했어요. 외로움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해볼까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거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 허가가 났어요. 저는 설비를 갖췄습니다.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마이크, 믹서, 송출기. 모두 중고로 샀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꿈이었으니까요. 개국날이 왔습니다. 은하수 라디오 101.5MHz. 남편이 좋아하던 주파수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송출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은하수 라디오 101.5MHz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을에 퍼졌어요. 저는 진행자 한세은입니다. 사람들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집에서, 가게에서, 길에서요. 오늘은 첫 방송입니다. 떨리네요. 저는 웃었어요. 이 방송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외로운 분들, 힘든 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여기 은하수 라디오가 있습니다. 함께 해요. 음악을 틀었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방송 중간에 사연을 읽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요즘 외로워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라디오를 들으니 덜 외롭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이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연도 읽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보냈어요. 공부 스트레스가 심해요. 하지만 라디오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계속 방송해 주세요. 그럴게요. 힘내요. 방송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음악을 틀고 사연을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왔어요. 특별한 코너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거였어요.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녹음한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세요. 재생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세은아, 살아줘서 고맙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너와 함께여서 행복했어. 한결이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살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사랑해, 세은아. 목소리가 끝났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해.
밖에서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들으며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젊은이들도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계속 방송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센터 위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결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어머니, 뭐야? 방송. 들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터넷으로요.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목소리. 처음 들었어요. 한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어? 네. 늦었어. 어머니. 나 이제 내 인생 살아. 너도 내 인생 살고. 어머니 제발. 끊을게. 잠깐만요. 뭐. 보러 가도 될까요? 센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원하면 와. 정말요? 응. 하지만 기대하지 마. 예전처럼은 안 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은하수 같았어요. 제 라디오 이름처럼요. 저는 웃었습니다. 안도했어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과거에게도요.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센터로 내려갔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대학생이 들어왔어요. 왔구나. 어제 방송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 오늘도 방송하세요? 응. 매일 해. 기대할게요. 학생이 웃으며 나갔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세은 씨, 라디오 고쳐졌어요? 네, 됐어요. 라디오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할머니가 돈을 주려 했어요. 됐어요. 그냥 가지세요. 안 돼요. 받으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차나 한 잔 사세.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가 웃으며 나가셨어요. 저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다른 라디오를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일은 많았지만 즐거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방송 시간이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은하수 라디오 101.5MHz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을에 퍼졌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사연을 읽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 동안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방송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제 인생이구나.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은하수처럼요. 저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은하수 라디오는 마을의 중심이 됐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에 손님이 왔어요. 한결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니, 저는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한결이는 센터를 둘러봤어요. 여기, 좋네요. 그래. 사람들도 많고.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 네. 한결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계속 라디오를 수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방송도 잘 되고 있다면서요. 그래. 매일 해. 대단하세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결이를 봤어요. 왜 왔어?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요. 저는 라디오를 내려놓았습니다. 사과? 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한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아. 네. 미안하지만 난 이제 나의 채널에 살아. 네.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아. 어머니. 이제 늦었어. 넌 나를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지나갔어. 한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발. 됐어. 너무 늦었어.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세은 씨 계세요?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한결이를 봤습니다. 손님이세요? 네. 제 아들이에요. 아들? 어머, 잘생겼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세은 씨 라디오 고장 났어요. 좀 봐주세요. 네, 드세요. 저는 할머니의 라디오를 받았습니다. 한결이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와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걸요. 웃으며 차를 나눠 마시는 걸요. 저는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한결이는 깨달았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요. 저녁이 됐습니다. 방송 시간이었어요. 결아, 방송 들어갈 시간이야. 네. 들어가 봐. 여기 앉아서. 한결이는 스튜디오 밖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은하수 라디오 101.5MHz입니다. 제 목소리가 퍼졌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연을 읽었습니다. 음악을 틀었어요. 한결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봤어요. 진짜 제 모습을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한결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너무 늦었네요. 응.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넌 내 인생 잘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네. 한결이는 일어났어요. 그럼 가볼게요. 그래. 가끔 전화해도 될까요? 원하면. 감사합니다. 한결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한결이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101.5MHz. LED가 깜빡였어요. 천천히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외롭다면 여기에 맞춰요. 101.5MHz. 은하수 라디오. 우리가 함께 할게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밤하늘처럼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은하수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빛나는 별이요. 더 이상 잊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누군가에게 닿았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요. 힘든 사람들에게요. 저처럼 잊힌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말해줬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라디오 LED가 계속 깜빡였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며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라디오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요. 전파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닿았어요. 그리고 말해줬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101.5MHz 은하수 라디오. 언제나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